2024 총선 나도 뛴다! 네, 2024 총선 나도 뛴다. 자, 이 시간에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분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오늘은 고양시 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홍흥석 후보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웅석입니다. 저는 이제 고양신문의 애독자고요. 고양시에서 한 30년 사업을 했습니다. 고양신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는 평범한 이웃들 기사가 많이 실리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어떤 여러 단체를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양신문을 통해서 제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기타 학원을 다니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법인에서 직장 생활을 4년 하고 저는 빨리 독립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는 생각에 30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는 안 하셨지만 홍웅석 예비 후보님이 최근까지 고양 상공회의소 의장님이셨어요. 네. 지난해 말에 고양 상공회의소와 고양 기업경제인연합회가 대통합을 이루는 이게 10년 만에 진짜 고양시 경제인들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역이셨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잠깐 해주세요. 4년 전에 고양 상공회의소에서 청년 CEO들의 멘토링을 요청을 해와서 제가 그런 보람을 갖고자 이제 상공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단체가 2개였고 2개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선거할 적에도 내가 회장이 되는 것보다는 단체 통합이 더 무선의 가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 되자마자 우리 상공회의소 내에 통합 추진 대표단을 뽑았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고문정 회장님 시절부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제가 회장을 양보하고 제 임기 초에 해야만 통합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얻고 그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헨리 덴트라는 인류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71년생이 47세가 되는 2018년도가 한국의 모든 성장의 정점으로 그 사람이 예측을 했는데 저도 그분 말에 동의가 돼서 근데 그런 워닝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사실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정치에 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위기가 한 국가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제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 부채가 70조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고 사실 처음 정당 가입을 했습니다. 고양시 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여기는 서울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양시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킨텍스는 서울보다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전시 산업이라는 거는 면적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서울은 땅값이 비싸서 면적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업종을 가지고 산업을 시작해야 이게 확대 재생산이 돼서 그 지역 발전이 되는 겁니다. 산업적으로 핵심이 킨텍스고 킨텍스가 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을 선택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비전이 있으신가요? 킨텍스로 인하는 어떤 낙수 효과를 얻으려면 킨텍스에 왔다가 그분들이 여기서 머무르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고양시가 그런 SOC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킨텍스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너무 어렵고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에 여기는 비즈니스 호텔 5,000시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고양시가 영리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SOC 시설을 안 해줬기 때문에 킨텍스가 저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일기 신도시 재개발 문제도 있고 서울 편입 논란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보실 때 어떤 법률적인 영역이 있고 경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일산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법률적인 영역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일이 실행이 되려면 그게 경제적인 영역에서 경제성이 있어야 그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뭐 올려준다, 뭐 안전진단을 하게 해준다, 이런 건 다 법률적인 영역입니다. 이건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용적률을 올려줘서 만약에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영역을 같이 고려해야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진단이나 또는 네. 견해가 있으신가요? 일산의 모든 문제의 핵은 교통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많은 정치인들이 지하 터널로 해서 양재까지 한다고 보니까 예산이 3조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세계 어느 도시나 출퇴근에 잼이 걸립니다. 근데 잼을 지하 터널로 해결을 한 국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용이 덜 들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한 예상 한 1조 5천억 정도면 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9호선을 장항 IC 다리를 놔서 청담대교처럼 위로는 차도를 놓고 밑으로는 철도를 놔서 이게 대화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GTX가 연신내, 서울역, 삼성을 씁니다. 서울이란 데는 업무 지역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마곡, 강남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일산에서 시작되는 GTX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를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GTX 광화문역을 만들어야 된다. 광화문역 만들 3천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자유로를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면 한남대교까지 맨 우측 차선을 이용해서 버스 전용 차선이 가능합니다. 정책을 현실적 가능한 대안 갖고 접근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누구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은 무엇이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정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미래가 나아지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난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삶 자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에 포커스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어떤 자신이 있냐면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기업 같은 경우 오너가 의사결정권자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의사결정권자가 충청, 강원 민심이 의사결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양정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이분들은 의사결정을 뭐로 하냐면 이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과연 누가 고양시의 정책을 제대로 내서 미래의 현실 가능하겠느냐 이 점이 저는 그분들의 판단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미래의 현실 가능한 정책을 제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고양시를 제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33년 전에 미국 뉴욕에 가서 뉴저지 포트리라는 데를 보고 이런 데가 어딨나 해서 온 데가 제가 94년도 신도시 초기에 강선마을 6단지가 처음 제가 정착한 일산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애들이 유치원이 없어서 백석에 8불로까지 저희가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그랬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기 그림 같은 일산 신도시였죠. 한남동에 있는 외교단지가 일로 다 온다 그랬고 을지로에 있는 인쇄출판단지가 백석에 온다고 멋있는 꿈을 갖고 제가 일산을 왔지만 30년이 지난 일산은 처음 계획보다 훨씬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산이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되려면 교통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진 경험을 오래 할 생각은 없지만 진짜 일산을 성공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성공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한 기업 경제인에서 그 안목을 가지고 성공적인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비전을 밝히신 고양시정 홍흥석 예비후보님을 만나봤습니다. 2024 총선 나도 뛴다!